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엘라라고 해요. 오늘 여러분께 정말 대단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는 얼마 전까지 호주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아주 특별하고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보고 왔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 순간을 말이죠. 바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장갑차 레드백이 호주 보병 전투차 사업에서 최종 선정된 그날이었어요. 2023년 7월 26일. 한국 방산 역사에 깊이 새겨질 기념비적인 날이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수출을 넘어서 한국 기술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솔직히 처음 이 뉴스를 접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한국이 만든 장갑차가 호주에서 전투 차량으로 채택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 방산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성공한 사례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긴 했지만 이렇게 큰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이 최종 승자로 선정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성취였거든요. 처음에는 정말일까 싶었지만 호주에서 직접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는 그 놀라움이 확신으로 변했죠. 아침부터 시드니는 기자들로 북적였고 모두가 호주 정부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자석에 앉아있는 제 심장은 긴장과 설렘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사실 경쟁은 정말 치열했어요. 독일의 라인메탈과 호주 현지의 여러 군사방산 업체들도 있었고 각국이 자신들의 기술력과 무기체계를 앞다퉈 선보이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았던 것은 독일의 링스였어요. 호주 정부와 군부도 링스의 성능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던 터라 저는 한국의 레드백이 과연 가능할까? 하고 의구심이 조금 있었어요. 호주의 보병 전투차 사업. 그 규모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400대 이상의 보병 전투차가 호주 육군에 도입될 예정이고 이 프로젝트는 약 50억 호주 달러, 즉 우리 돈으로 약 4조 4천억 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었죠. 세계 각국의 방산업체들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한화의 레드백이 이 시장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발표가 있던 날 호주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하는 순간 저는 현장에서 정말 눈을 의심할 정도였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기자들도 웅성거리며 놀라워하는 분위기였죠. 레드백이 이겼다고? 모두가 그 놀라운 결과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표정이었어요. 한국 방산 기업이 이렇게 대규모 국제 경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력의 우위를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세계 군사 시장에서 얼마나 신뢰받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당시 호주 내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보병 전투차는 호주의 지형 특성상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특히 호주군은 미래의 전장에서 기동성과 방어력을 동시에 갖춘 차량을 원하고 있었죠. 바로 그 지점에서 레드백이 선택된 이유가 있었어요. 한화가 만든 레드백은 최신 기술을 집약한 장갑차로 호주의 환경에 최적화된 디자인과 성능을 자랑했어요. 포탑은 현지 협력사인 일렉트로 옵틱 시스템즈사가 개발한 T2000 포탑을 사용하는데 기존의 K21 장갑차에서 사용하던 포탑에는 호주군이 요구하는 전장 파악 장비들을 우겨 넣을 수가 없어서 새로 만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주포로 부시마스터 30호를 쓰는데 이후 35나 50호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주포 이외에도 M2 브라우닝 12.7mm 기관총, MAG 7.62mm 동축 기관총과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도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LB 시스템스에서 개발한 장비와 360도 AR 카메라 시스템인 아이언 비전,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체계도 포탑에 탑재되었습니다. 현수 장치는 원본이 된 K21의 암 내장형 유기압 서스펜션을 적용해서 궤도식 장갑차 중에서는 승차감이 매우 좋은 편인데 승차감과 정숙성은 레드백 장갑차의 기반이 된 차량보다 더욱 뛰어나다고 하네요. 호주군 당국은 레드백의 성능 테스트에서 매우 인상 깊은 결과를 받았다고 전했어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바로는 레드백의 방어력과 화력뿐만 아니라 그 운용의 효율성까지도 호주 군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어요. 장시간의 테스트를 거친 후에도 큰 문제 없이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했고 험난한 호주 대륙의 여러 지형에서도 기동성이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았죠. 이런 점들이 결국 호주가 레드백을 선택하게 된 주요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후 2023년 12월 8일은 또 하나의 기념비적인 날이었어요. 바로 그날 방위사업청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호주 정부 간의 레드백 수출 계약을 승인했어요. 총 129대 24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었죠.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화가 단순히 한두 대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로 레드백을 호주에 공급하게 된 거니까요. 24억 달러라니 이건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한국 방산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증거였죠. 당시 인터뷰에서 호주 측 인사는 레드백은 미래 전투의 핵심이 될 것이다.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이 호주군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자부심을 느꼈어요. 한국의 기술이, 한국의 방산 산업이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말이죠. 이제 레드백은 단순한 장갑차가 아니라 한국과 호주의 방산 협력의 상징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국가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한국 방산 제품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을 생각하니 저는 이 순간이 한국 방산 역사에서 시작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레드백이 호주에서 최종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은 마치 영화처럼 극적이었어요. 사실 처음부터 레드백이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많은 전문가들은 독일의 링스링크스가 유력하다고 점쳤고 호주 내부에서도 독일산 장비에 대한 신뢰가 깊었기 때문이죠. 그도 그럴 것이 링스는 오랫동안 각국에서 사용되어 온 검증된 전투 차량이었고 성능 면에서도 안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와 비교해 레드백은 상대적으로 신생 모델이었어요. 하지만 그 신생이라는 점이 오히려 가장 큰 무기가 되었죠. 제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와 직접 인터뷰했을 때 그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건 단순한 장갑차가 아니라 미래의 전투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들이 설명한 레드백은 기존 장갑차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기존의 전투 차량은 대부분 특정 기능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방어력이 뛰어나거나 화력이 강하거나 기동성이 좋거나. 하지만 레드백은 이 모든 요소를 조화롭게 결합한 차세대 보병 전투차였어요. 특히 레드백의 가장 큰 강점은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 방어 시스템이었어요. 차량이 스스로 위협을 감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죠. 이는 호주의 군 관계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전장에서는 상황이 초단위로 변해요. 그런 순간에 인공지능이 알아서 대응할 수 있다는 건 전투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요소죠. 호주군 관계자는 이렇게 말하며 레드백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 외에도 레드백은 첨단 센서와 카메라 시스템을 통해 전장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었고 빠른 기동성과 유연한 운용이 가능했어요. 특히 호주의 험난한 지형에서도 놀라운 기동성을 발휘했는데 이는 다른 경쟁 모델들과 차별화되는 중요한 점이었어요. 당시 레드백이 호주 내에서 혹독한 테스트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긴장했어요. 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테스트 결과는 제 우려를 불식시켰어요. 모든 환경에서 레드백은 우수한 성능을 발휘했고 호주 측은 그것을 높이 평가했어요. 또한 호주 내에서도 신뢰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였어요. 레드백은 한국과 호주의 협력을 통해 맞춤형으로 개발되었어요. 호주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그 기술적 우수성을 잃지 않았죠. 이는 단순히 한국이 만든 장비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호주와 한국이 함께 협력하여 만든 결과물이었기에 호주 측에서는 더 큰 신뢰를 가졌던 것 같아요. 호주와 한국의 방산 협력은 오랜 시간이 아니었지만 그동안 쌓아온 신뢰는 단단했어요. 제가 호주에서 취재할 때 몇몇 군 관계자들은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독일 링스도 훌륭한 장갑차지만 레드백은 우리 호주군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어요. 기술적 혁신과 장기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두 고려했을 때 한국의 기술력이 놀랍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한국이 단순한 방산 제품을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력을 갖춘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결국 호주는 레드백을 선택했어요. 단순히 가격 경쟁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호주군의 미래를 책임질 차량이었고 그 미래를 바라봤을 때 레드백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거였죠. 호주군은 이제 이 장갑차를 통해 미래 전투에서의 기동성과 방어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12월 8일 방위사업청에서 발표된 총 129대 24억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 체결이었어요. 저는 그날 서울에서 이 소식을 듣고 한화 관계자들을 인터뷰하며 그 감격을 함께 나눴어요. 이건 단순한 수출 계약이 아닙니다. 한국 방산 산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한화의 임원은 그렇게 말하며 눈에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는 표정을 지었죠. 이렇게 한화의 레드백은 호주에서 승리를 거머쥐었고 그 과정은 단순한 기술력의 대결을 넘어 두 나라 간의 신뢰와 협력이 빚어낸 성과였어요.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방산 기술에 주목하게 될 것이고 레드백의 성공은 그 서막에 불과할 거예요. 호주에서 레드백이 선정된 이후
그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어요. 계약 체결까지의 과정에서 몇 번의 큰 위기를 맞닥뜨리기도 했거든요. 특히 호주 내의 반대 여론이 꽤 컸어요. 독일 링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들 중 일부는 한국의 레드백이 정말 우리의 전장에서 쓸 만큼 믿을 수 있는 장갑차인가? 라며 의구심을 제기했어요. 제가 취재를 위해 만난 몇몇 호주 국방 관계자들은 당시의 갈등 상황을 설명해줬어요. 초기에는 독일 제품을 선호하는 군 내부 의견이 강했어요. 오랫동안 사용된 제품이니까요. 검증된 장비에 대한 신뢰는 확실히 무시할 수 없는 요소죠. 그들의 말에서 느껴지던 긴장감은 당시 얼마나 어려운 결정을 내렸는지 상상할 수 있게 했어요. 특히 2023년 중반 마지막 테스트 단계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호주 특유의 건조하고 험난한 사막 지형에서 레드백이 갑자기 예상치 못한 기술적 오류를 일으킨 거예요. 테스트 도중 갑작스러운 통신 장애가 발생하면서 전장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 문제로 인해 현지 군사 전문가들은 레드백의 기술적 완성도가 아직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냈어요. 독일 링스 측에서는 이 틈을 타 더욱 강력하게 자신들의 기술력을 어필하기 시작했고, 일부 언론에서도 링스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논조의 기사를 쓰기 시작했죠. 솔직히 그 당시 저는 한국이 이 대형 계약을 놓치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기술적인 문제라니. 한국과 호주의 협력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취재 기자로서 현장에 있으면서도 마음속 깊이 조마조마한 기분이 들었죠. 이 계약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한국 방산 산업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의 해외 진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신속한 대응이었죠. 문제 발생 직후 한화의 기술진이 즉각 호주로 파견되어 문제 해결에 나섰어요. 그리고 불과 며칠 만에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죠.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의 오류를 이토록 빠르게 그리고 완벽하게 고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특히 호주군 당국은 이 신속한 대응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한화의 기술진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레드백의 시스템을 호주의 환경에 더욱 적합하게 최적화했어요.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고 호주군이 요구하는 추가적인 성능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현지 협력사를 물색했고, 연구와 기술 개발을 거쳐 해당 스펙의 장비들을 레드백 차체에 탑재했죠. 이 과정에서 보여준 한화의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대응력은 결국 호주군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한 관계자는 이 정도의 신속하고 완벽한 문제 해결 능력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이는 단순한 장갑차 수출이 아니라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었다라고 평가했어요. 이러한 위기 극복은 한국 방산 산업에 대한 신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레드백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오히려 더욱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고, 결국 호주군은 레드백을 선택하는 데에 확신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드디어 2023년 12월 8일 호주와 한국의 최종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직접 보고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계약 규모는 총 129대, 금액으로는 무려 24억 달러에 달하는 대형 계약이었어요. 한화의 레드백이 호주 대륙을 달릴 준비를 마쳤다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죠. 현장에서 인터뷰한 호주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레드백은 단순한 장갑차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미래 전투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전력입니다. 한화의 기술력과 빠른 문제 해결 능력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이번 계약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군사적 협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계약 체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부분으로 호주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자면 한화 측에서 호주산 철광석 수입 확대를 같이 요청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집트로 2조 원어치의 K9 자주포 수출을 할 때 호주산 철광석으로 강판을 만들겠다는 딜을 제시한 거죠. 호주 국내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차기 선거에서 철강 노조 세력의 눈치를 봐야 했던 점이 레드백의 승리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최강 스펙의 장갑차와 외교적 딜이 더해져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얼마나 많은 관계자들의 노력이 들어갔을지 가늠이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화는 최종적으로 호주와의 방산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의 여러 위기와 그에 대한 한화의 대응, 그리고 두 나라 간의 신뢰가 쌓이면서 단순한 수출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죠. 사실 저는 호주에서 처음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과정을 직접 취재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국은 방산 산업에서 오랫동안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었지만 이렇게 대형 국제 프로젝트에서 승리를 거둔 사례는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번 레드백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력만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빠른 문제 해결 능력,
호주군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대응, 그리고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까지 모든 것이 잘 맞아떨어진 결과였죠. 한화의 레드백이 호주에 선정된 이유는 단순히 좋은 성능을 가진 장갑차가 아니었어요. 이 장갑차는 미래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 탑재된 차량이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호주의 긴밀한 협력이 큰 역할을 했어요. 호주의 군 관계자들이 특히 인상 깊게 본 것은 한화의 신속한 문제 해결 능력과 그들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점이었죠. 한국과 호주가 함께 협력해 만들어낸 성과였기에 이번 계약은 두 나라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이제 한국 방산 산업은 한화의 레드백을 필두로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탄력을 받을 거예요. 이 계약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중요한 신호로 작용할 수 있어요. 한국이 단순히 방산 제품을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신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로 자리매김했다는 의미니까요.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이후 인도, 폴란드, 루마니아 등 여러 나라에서 레드백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번 계약의 성공은 단순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성취에 그치지 않아요. 이는 한국 방산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향후 한국의 방산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인정받는 계기가 될 거예요. 이번 호주와의 계약을 통해 우리는 한국이 방산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여준 신뢰와 협력, 기술력은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과의 협력 기회를 열어줄 것이 분명해요.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느낀 것은 기술과 신뢰가 함께할 때 그 성과는 더욱 크고 빛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앞으로도 한국의 방산 산업이 더욱 빛나길 바라며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